이처럼 속전속결로 나가고 있는 검찰의 움직임, 법조팀 오지혜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된 수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영장을 청구할 줄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정 실장에 대한 조사는 딱 한 차례로 끝날 것이란 말이 많았고요. 이제 관심은 영장 청구 시기에 있었습니다. 제가 정 실장에 대한 조사 일정부터 영장 청구 일정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어젯밤 11시 7분쯤 조사가 끝났고 오늘 낮 12시도 안 돼서 출입 기자들에게 검찰이 영장 청구 방침을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사팀이 약 14시간 가까이 한 조사에 대한 이 최종 의견을 낸 뒤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상의를 했고 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하는 데는 딱 반나절이 걸린 셈입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통상 20일 안에 재판에 넘겨야 하는데 그만큼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당 상황과 좀 연결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현재 민주당 아주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대응하는 교육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당장 오늘 서면 논평을 통해서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무법인을 자처했냐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뒷말이 많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영장 청구 여부가 늦어지면 야당 탄압 등 정치적인 공세가 계속된다는 점이 아마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수사의 종착지가 사실상 이재명 대표인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도 최소화해야 되고 또 두 사람 그러니까 정 실장과 이 대표 간에 입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최대한 줄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정 실장이 검찰 조사에서 여러 의혹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부인을 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영장 청구를 검토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그런데 앞서 구속된 김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묵비권을 행사했었잖아요. 정 실장은 굉장히 반박을 했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유동규 씨하고 대질신문까지 요청을 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다른 이유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무엇보다 두 사람에 대한 이 검찰 수사의 출발선이 달랐습니다. 첫 단추가 달랐다는 건데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김 부원장은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정 실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네. 체포영장 발부는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입증됐다는 뜻이기에 김 부원장으로선 입을 열수록 방어 논리만 검찰에 알려주는 셈이라 추후 법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 실장은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할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생긴 거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체포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는 나도 조금 이제 변론을 해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고 구속 영장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다툼의 여지라는 걸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또 정 실장은 검찰의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을 요청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에 대해 검찰은 두 사람의 답변 내용 등을 근거로 대질 조사 필요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정 실장은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를 철저히 다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기의 모습은 끝까지 드러내질 않고 있어요. 사실 당당하면 밝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MBN을 비롯해 취재진들 어제도 정 실장의 모습을 포착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게요. 어떤 언론도 포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이 정 실장에 대한 보도를 할 때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배경 화면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정 실장이 워낙 조용하게 움직이다 보니 과거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그리고 민주당 관계자들도 지금 정 실장의 얼굴을 본 사람이 극히 드물다. 그래서 뭐 사진보다 좀 왜소하다. 뭐 이런 말도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금요일 그러니까 모레에는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하기 때문에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이 언론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검찰 수사의 그 마지막에는 칼끝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정 실장의 구속영장에 적용했다고 밝힌 이 죄명 4개 가운데 첫 번째가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쉽게 말해 당시 성남시장인 이 대표를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서 위례 신도시 사업자 선정 특혜 과정에 관여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 자택 등 압수수색 그 당시 영장에도 정 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레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이 4가지 혐의 중 특히 정 실장의 혐의를 얼마나 법원이
인정하느냐가 관건인데요. 특히 첫 번째 혐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한다면 이 대표 수사가 급물살을 타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 청구가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는 이 첫 번째 혐의가 어떻게 얼만큼 인정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네. 정 실장 측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예상된 수순이었다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분명히 했습니다. 정 실장 측은 MBN과의 통화에서도 뇌물 제공자로 지목된 대장동 민간 사업자 남욱 변호사의 전화번호도 모른다. 통화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재 진행형인 사건이 아니고 1년 넘게 재판까지 해온 사건이라 무슨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하고 반박도 했습니다. 네. 결국 모레 법정에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예, 뉴스 추적 오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